안녕하십니까. 대한건축의 문상원입니다. 2025년도 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보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혹은 준비하신 것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자, 제가 맡은 과목은 3교시 단면 설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제목을 먼저 보시면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단면 설계 및 계속 나오는 얘기죠. 설비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제목에서 단면과 설비에 대한 복합형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볼 수가 있겠고요. 과제 개요와 그 다음에 답안지를 먼저 보시면 청소년 문화시설을 짓는데 어디다 짓겠다? 경사지에 짓겠다. 그래서 이 경사면을 단면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 결국에는 물처리, 우수에 대한 처리와 그 다음에 물이 우리 건축물에 영향을 최소화로 끼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단면적인 여러분들의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요 근래에는 증축에 대한 그러한 설계 조건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신축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오히려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기존 구조물과 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평 혹은 수직으로 증축하는 문제가 아닌 신축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조금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겠고요. 계획적인 측면과 그 다음엔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하셔가지고 단면도와 단면 상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답안지를 봤더니 주 단면도의 그리 자리의 두 부분에 대해서 20분의 1에 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상세글을 두 가지씩 요구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이 위치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하 부분에 대한 그러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 표현돼야 될 것 같고 B 부분은 조금 더 계획을 완료하시면서 어느 부분을 얘가 더 궁금해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심리적인 난이도는 좀 적게 따고 우리가 느껴지겠지만 단면도와 상세도가 두 개가 있다 보니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 소요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략적으로 평면도를 한번 봤어요. 4개 층입니다. 결국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그리고 지붕 평면도까지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으로 3개 층의 건물의 지붕 평면도까지 우리에게 제시를 했구나. 그래서 각각에 대한 요소들이 심지어는 레벨에 대한 내용들도 다 명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과제교에 봤던 것대로 여기는 지중 영역으로 보이는 솔리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2계층에 걸쳐서 만들어주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물처리가 마찬가지로 고민스럽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과제 개요와 그 다음에 답안지 그리고 평면도를 개략적으로 봤더니 어떤 느낌이에요? 해볼만한데? 라고 하는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3교시에서 구조도 구조지만 단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점수를 최소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확보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이번 3교시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개요는 평면도 확인한 것처럼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이고 구조 자체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다루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겠더라 라고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요. 띠용 표가 1번부터 4번까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는 설계 기준도 포함되고 마감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방수재 그리고 단열재 기타 재료에 대한 명기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을 어떤 요소에다가 이러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이러한 재료 명기들을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투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조금은 좀 더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표기되지 않은 사항들은 임의로 계획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FL은 피니시 레벨이다. 마감면이고 그 다음에 SL은 구조 레벨이다. 스트럭처 레벨이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CH는 얘는 실링 하이트, 천장, 면에 대한 높이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조건에서 보니까 제시된 수평 기준선은 마감선의 기준으로 한다. 아까 우리가 단면 또 작도지에 있었잖아요.
수평선은 FL 기준이다. 그리고 수직선에 대한 기준선은 구조체의 중심선이다. 그래서 기둥이나 보의 중심으로 우리는 구조체 중심인 걸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지하 1층 보니까 다목적 홀이 이만큼 있어요. 크게 공간들을 큰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능을 한 번 더 찝어주네요. 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연과 집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결국에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감재에 대한 선택을 어떤 놈으로 저을지를 한 번 더 고민하자. 세부적인 도면들을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지만 어떤 느낌입니까? 공연과 집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소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필요한 부분에 벽체라든지 천장면에 여러분들께서는 요 소음을 고려한 마감재의 선정이 요 4번 항목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지상 1층 로비의 계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아까 우리가 대충 봤었는데 요 단면 절지선에 의해 가지고 계단이 안 걸려 있어. 어머, 땡큐네. 고마워. 그런데 1층 부분에 이렇게 FL 0 레벨, 그 다음에 FL 900 레벨로 플러스 900 레벨로 단차가 하나의 평면도에 만들어져 있고 그 부분에 이렇게 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한 개소 형성이 되어 있구나. 거기에 대한 단에 대한 너비와 단에 대한 높이를 300에 150으로 고정을 했더라.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요 레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네. 여기는 F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여기는 FL 900 레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미 설정이 되고 있고요. 300에 150이니까 얘는 바로 땡겨주면 900 나누기 단 높이 150을 나누면 몇 개의 R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 6R이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T값은 몇 개다? T값은 R값보다 하나가 적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니 얘는 몇 T다? 5T다. 그러면 5T에다가 곱하기 각 하나의 계단의 단에 대한 너비는 300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요 T값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T인데 그 기럭지는 얼마다? 1500의 기럭지를 가지고 있다. 3, 5, 15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값을 5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렇게 T값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려놓으면 최종적인 작도 선형은 이런 선형으로 만들어져서 실제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R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T의 개수는 5T로 정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계단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단 부분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얘도 우리가 조금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상 2층 교육실에 대한 천장은 경사지붕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일단은 보니까 2층 상단에 이렇게 경사면을 가지고 있는 지붕 구조인데 그래서 지붕 슬라브 자체도 경사면에 가지고 있을 거고 마감재 자체도 경사면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천장 자체도 경사지붕 형태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얘기니 골조, 지붕 마감재, 그 다음에 건물 내부에 있는 천장 마감재 자체에서도 경사면으로 처리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놈이 잘려져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러한 마감재가 골조와 마감재가 있는 부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창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걸려 있으니 단면에 잘려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부 커팅이 들어가서 지금 나와 있는 요 1500에 대한 공간은 잘려서 단면상으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요 상단에는 천창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유리면으로 마감을 구성하면 되겠다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7번 항목은요.
보화부에서 천장 마감면까지는 최소한 200을 확보한다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층별 혹은 지붕 부분에 대한 레벨을 산정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왜? 다 지켜져 있어요. 경사면 같은 경우에서도 요 마루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사 지붕 마루 레벨이 FL 개념으로 여기는 11.3 이하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 X1열에 들어가오는 놈도 1500이 돌출되고 마감 끝선이 400이 돌출된 그런 상태에서 9100이라고 하는 FL 레벨을 찍어주고 마찬가지 X2열에서부터 500이 돌출되는 요 마감 끝선도 9900으로 이렇게 다 명기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7번 항목은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각각의 레벨이 산정하는 개념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천장에 대한 실링 하이트까지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가 만들어진다면 천장면이 최소한 200 이상은 확보가 되는 걸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확인만 하셔도 크게 난이도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붕면이 나왔다 보니까 조금 한 가지 어머 이상하네 라고 하는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죠. 우리가 전층 부분에 대해서 레벨이 명기가 되었는데요. 다 얘네들은 FL이야 너도 FL이야 너도 FL이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어머 평지붕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FL이 아니라 뭐였다? SL이다 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요 끝단 마감에 대한 레벨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 평지붕 같은 경우에서는 구조체 레벨 SL 레벨을 지금처럼 9.4 레벨로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요구하고 있는 설계 조건에 의해 가지고 마감 두께가 결정이 되는 FL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 추가로 제한하고 있는 마감 두께만큼 올려가지고 계획하는 놈은 최종적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데는 다 FL인데 얘만 SL로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는 그러한 세밀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7번에 대한 설계 조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실내외 난간은 투시형으로 설치한다. 그래서 일반 어느 정도 솔리드가 된 부분이 아니라 철제 난간으로 투시형 난간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외 마감은 표 2에서부터 선정해서 계획하고 실의 기능, 마감 치수를 고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 1에 한번 끌어져 왔는데요. 먼저 실내 부분에 대한 것과 실외 부분에 대한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수제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아이템으로 정해놨습니다. 실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소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다? 바닥재, 벽재, 천장재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구분되겠죠. 실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외의 바닥, 실외의 외벽, 실외의 지붕이라고 하는 것들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했는데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은 먼저 바닥재 같은 경우에 화강석, 일반적인 로비나 일반적인 그런 복도 공간에 쓰기에 딱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PVC 타일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성격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실 같은 경우에 3mm 타일 까는 거, PVC 타일이 까는 거, 비닐 타일이죠. 요 놈을 깔아주는 게 거실 부분에서는 노멀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3번 보니까 어머 실내에 돈 좀 쓰고 싶어 22mm짜리 단풍나무 플로어링을 깔아주는 것들은 어디에 깔아줄까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깔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연, 집회 기능이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돌 깔거나 PVC 타일 깔기에는 너무 야하잖아. 그래서 조금 힘주기 위해서 지하층에 있었던 요 다목적 홀 같은 경우에 적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실내 벽체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블록이 두 가지로 주어졌습니다. 4인치짜리, 그 다음에 6인치짜리로 구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 블록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로 지하층 부분에 어떤 거 사용할 때, 그렇죠. 이중벽을 만들어 주면서 방수벽에 대한 내용을 사용할 때 콘크리트 블록이 딱인데 이것들을 인치로 구분됐다. 4인치짜리는 100짜리밖에 안 되는 거고 6인치짜리는 150이니까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요 방수벽에 대한 높이가 높다면
너무 좁은 놈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얘가 꿀렁거리고 밀려나갈 거니까 층고가 조금 있는 놈 같은 경우에서는 6인치 콘크리트 블록으로 방수벽을 처리하고 층고가 그렇게까지 낮은 부분에서는 4인치짜리면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지하층의 층고, 흙에 묻히는 부분들에 대한 높이값을 가지고 구분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내 벽에 어머 흡음보드가 들어왔네 눈 띠용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공연과 집회가 이루어지는 놈이 지하층에 있었다. 예, 다목적 홀이었습니다. 그놈에 대해서 소음을 고려하는 이러한 재료를 깔끔하게 명기해 주신다면 확실하겠고요. 그 다음에 THK 12.5 석고보드의 도장은 일반 거실에 적용. 그 다음에 시멘트 몰타리의 도장은 어느 정도 외부에 들어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몰타레 간단하게 도장 처리만 하는 게 실내 벽체의 마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천장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 석고보드 위에다가 도장에 대한 걸 단일에 대한 마감재를 줬으니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내 바닥입니다. 방부목으로 할래? 그 다음에 화강석으로 할래? 요 내용이잖아요. 방부목 어디 넣겠습니까? 지정 다 했습니다. 5개 데크는 방부목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발코니는 화강석 깔아주세요. 얘는 픽스다. 위치를 아예 고정을 시켰다. 그리고 외벽에 대해서도 세 가지에 대한 외벽 재료를 줬는데 그 중에 정말 벽체는 금속 마감재와 화강석으로 규정하는데 얘도 지정을 했습니다. 뭘로? 교육실 같은 경우에서는 금속 마감재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기타는 올방 화강석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머지 유리면 같은 경우에서는 창호를 THK 24 로이 복층 유리로 통일시켜 주세요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붕 부분도 마찬가지 THK 0.8 금속 지붕재를 만들어주는 건 경사지붕이니까 그놈이 어떤 놈이었어요? 교육실 상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교육실의 지붕재와 외벽을 다 뭘로 만들어주겠다? 금속 마감재, 금속 지붕재로 정리하는 게 출제자가 의도했던 바가 아닐까 싶네요. 자, 방수제입니다. 방수제는 4개로 구분했습니다. 이중 복합방수, 더블로 치겠다는 거잖아요. 얘는 어디에다가 쓰면 되겠습니까? 누수의 우려가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평지붕 같은 경우에서는 물매를 잡아주더라도 물이 고일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중 복합방수를 평지붕에 적용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트 방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경사면이 있으니까 시트 발라주고 교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래서 경사지붕에는 시트 방수를 한번 하는 것들을 제한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하층 같은 경우에 바닥이라든지 그 다음에 흙에 접하고 있는 벽체 같은 경우에서도 침투성 방수를 만들어주는 그 개념으로 한 번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또 도막 방수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자의 우려가 좀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막 방수로 처리하는 거 그것들 정도까지만 하셔도 요 표 2에 있는 종류가 좀 많긴 하지만 정확하게 힘줘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기능을 고려한 그러한 마감재 선정이 이번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썼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단열에 대해서 기본방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외단열을 원칙으로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경사지붕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여기도 내부에다가 마감 치는 게 단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외단열, 외벽도 외단열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데 열교 현상이 반지하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즉 결로 방지를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어떤 놈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단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내단열로 보강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이번 문제에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흙의 변화는 구조체 중 X1열은 어디야? 여기야. 여기도 일부 흙에 면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5열에도 이렇게 흙이 면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 X1열에 있는 벽체는 얘는 외단열로 계획해 주시고 원래 썼던 방법 그대로 쓰겠다는 거죠. 하지만 X5열에 있는 벽체는 뭘로 만들어 달라? 여기는 내단열로 만들어 달라.
내단열로 만들어달라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구조체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터갈이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방수벽을 만들어 줄 텐데 얘가 높으면 아까 얘기했던 6인치짜리에 대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깔아서 방수벽을 처리하시고 그 사이 공간에다가 내단열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열에 대해서만? X 5열에 대해서만. 그리고 지하층의 바닥은 여기네. 이렇게 구조체가 만들어질 건데요. 원칙은 외단열이기 때문에 기초 하단에 하려고 봤는데 얘도 어디로 해달라? 지하층의 바닥은 내단열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은 배수판 먼저 깔아주실 거고 배수판을 깔아주고 거기에다가 묵은 정도 한번 정리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내단열 개념으로 단열재가 들어가면 옳겠구나라고 정리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외단열이다. 하지만 바뜨거나 요 두 가지 지하층의 바닥과 지하층의 X5열의 벽체는 내단열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열교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로 방지용 내단열이 보강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로 해석하면 단열에 대한 기준들은 한 번 더 정리가 된다고 좀 사료가 되겠습니다. 방수는 비노출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개념이에요? 방수를 골조에서부터 방수하면 비노출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얘 보호몰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묵은 콘크리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더라. 그 묵은으로 눌러주는 그런 요구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실의 냉난방은 전기 히트 펌프라고 하는 EHP를 모든 실에 대해서 천장에다가 설치하는 게 기본 빵이겠습니다. 자, 도면 작성 요령이고요. 제시된 층별 평면도에 표시된 단면 지선의 기준을 하셔가지고 주단면도 하나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B, C 부분에 대한 20분의 1 단면 상세도를 요구한다. 층고, 천장고, 창호의 계곡 높이, 그 다음에 각 레벨과 주요 부분 치수와 실에 대한 명칭,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실내, 외, 마감재, 방수재, 단열재 및 기타 재료 등은 2번에서부터 4번까지에 대한 기호 또는 재료명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아까처럼 기호도 있었고 재료명도 있었으니까 또는이라고 명기를 했으니 기호로 쓸 거냐 아니면 재료명으로 쓸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굳이 두 개를 달 필요가 없는데 빠르기에는 얘가 빠를 것 같지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 그대로 정확한 적재적소에 재료명을 기입하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HP에 대한 규격은 가로 곱하기 세로에 대한 개념이고 높이값, 단면이니까 우리는 350이 높이값으로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 축척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설계 기준부터 다시 한번 하나씩 조건을 보면 슬라브 기준 뻔합니다. 150. 기둥에 대한 폭과 보에 대한 폭이 동일하니까 작도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야. 400에 400, 400에 500이다. 온통 기초에 대한 뎁스 500으로 주어졌고요. 외벽은 지하는 300, 지상은 200이다.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부 바닥에 대한 이 마감에 대한 두께를 이제는 주고 있습니다. 다목적 홀 마감에 대한 두께가 얼마다? 500씩이나 된다. 뭐 이유는 맞겠네. 방습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방수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단열로 지하층 같은 경우에서는 바닥을 내단열로 만들어달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단열재까지 들어가고 또 묵은도 또 한 번 더 들어가고요. 최종 마감재까지 들어간다면 500씩은 필요하구나. 지상은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100짜리로 화강석 만들어주는 거 크게 문제가 없겠고 교육실 50이니까 얘는 PVC 타일을 교육실에다가 깔아주면 맞지 않겠냐? 50이면 처리가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외부 바닥재 같은 경우에서는 발코니 100, 5개 공간 400으로 딱딱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공간도 상당히 큰 마감 두께를 가지고 있구나. 5개 데크 지하 2층, 지상 2층에 있습니다. 450에 대한 두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또 둘 다 뭐겠습니까? 외단열 개념으로 단열재가 마감 두께에 포함이 돼야 되다 보니까 세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외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마감재에 대한 두께가 300이더라. 꽤 두껍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붕재 같은 경우 경사지붕은 300을 또 북카페 상단에 들어가고 있는 평지북은 350에 대한 마감 두께가
지정이 되었더라. 이거 기억나시죠? 평지붕이었습니다. 아까 뭘로 나왔을 때 SL 개념으로 레벨이 찍혀져 있던 그 부분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되겠다? 350 마감 두께를 더하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감에 대한 치수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마감면까지에 대한 두께를 의미한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 줬고요. 자, 표 2는 우리가 아까 봤기 때문에 표 3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표 3에는 단열재에 대한 기준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뭐 나등급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가등급에만 집중해 주시는데 가등급에 압출법 보온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글라스울 보온판이 들어간다. 압출법은 단단한 놈이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평지붕에다가 우리가 묵은 정리할 때 요 놈을 쓰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글라스울은 말랑말랑하니까 얘는 어디서 쓰면 좋겠습니까? 경사 지붕에다가 얘를 쓰시고 요 놈은 평지붕에다가 쓰는 방법이 노멀한 해석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부위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요거는 우리가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실의 외벽, 그리고 최상층 거실의 지붕, 그 다음에 최하층의 바닥 따라가지고 직접 면하냐, 간접 면하냐에 따라가지고 나등급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가등급에 의해서 각각 부위별로 적용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사료가 되더라. 그러면서 단열재에 대한 종류는 경사의 글라스울로, 평지붕에는 압출법 보온판으로 요 두께값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재료예요. 내수합판이 나왔네. 내수합판 어디다 쓸까요? 한마디로 물을 견딜 수 있는 합판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지붕에는 묵은 깔고 방수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시트 방수하고 그 다음에 합판 자체가 어느 정도 물에 견디는 내수합판에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를 경사, 지붕, 건식으로 처리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45mm짜리 배수판은 어디다 쓴다? 지하층 바닥에다가 사용하면 되겠다. 드레인보드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주로 이제 옹벽 부분에 흙에 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흙에 면에서 처리가 된다면 요 건물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공간 까는 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유공간을 깔아주는데 그 유공간까지 요 벽체 부분에 대해서 물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드레인보드를 설치해 주는 게 가장 노멀한 방법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도 지하 부분에 대한 벽체의 외벽에 붙여서 드레인보드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고요. 그 하단 부분에 200의 유공간을 처리하는 방법이 맞겠다. 부주포는 드레인보드에다가도 우리가 부주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얘를 되메우기 할 때 유공간이 막히면 안 되니까 자갈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부주포로 덮어서 되메우기가 이루어져야 요 유공간이 자기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주포는 유공간에도 사용하고 드레인보드에다가도 같이 사용하는 게 노멀한 방법이 되겠다. 투습 방수지 같은 경우에는 건식으로 처리했던 요 방수 기능을 같이 맞물려 가지고 요 단열재 상단에다가 투습 방수지를 경사지붕에 처리하는 게 노멀한 방법이겠다. 각종 바닥재 부분에 대해서 주로 아연도 각관해 가지고 이렇게 틀에 잡아놓고 최종 단풍나무 프로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방부목이라든지 라고 하는 놈들을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작나무 합판도 조금 있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어디다 쓸까요? 다목적 홀 바닥을 단풍나무로 썼는데 그냥 벽체는 페인트하기에는 너무 미안하잖아. 얘도 지하층에 있는 다목적 홀을 사용하기가 딱이네요. 그리고 필름지, 묵은 콘크리트, 그리고 버린 콘크리트 잡석에 필름지 깔고 그 다음에 요 버린 콘크리트 치는 거는 요 기초 하단에 들어가고 있는 지정과 버린 콘크리트를 같이 들어가는 세트가 되겠고요. 묵은 콘크리트는 지하 포함해가지고 방수가 들어가고 있는 각 층 바닥에다가 지붕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묵은 콘크리트는 최소 70mm 이상으로 때려달라. 몰탈 뭐 들어갈 수 있겠고 경량 철골 천장틀이 결국에는 천장 마감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단열재, 방수재, 콘크리트 블록, EHP라고 하는 거를 요 100분의 1에서는 여기까지만 재료에 대한 물성을 법례에 의해 가지고 표현하기를 원하고 20분의 1에서는 조금 더 상세적으로 추가가 되는 내용들이 있네요. 뭐가 추가됐습니까? 드레인보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지하의 배수판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요 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 도면에는 요 놈들은 그냥 네이밍으로만 정리해 주시고 20분의 1 상세도에서만 요 배수판, 드레인보드를 추가적으로 그림, 도면에서 좀 명기해 주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보기하고 표 4까지 들어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면에 그리는 양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 보였는데 재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정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좀 사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층별로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여기는 한 레벨로 끊어졌으니까 어려움이 없고요. 이 부분이 흙에 접해가지고 흙으로 지중 영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벽체는 얼마였어요? 300이었죠. 지하의 벽체는 300짜리로 명기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딱 잘려 있는데 창으로 보여주는데 창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호의 하단은 GL-3500이고 창호의 높이값은 거기서부터 2600을 올려달라라고 요 가 부분에 대한 창호를 상세적으로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봤더니 여기 있는 GL이 마이너스 3600이더라. 그래서 GL이 마이너스 3600이고 그 다음에 창호의 하단은 마이너스 3500이니까 100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형상이고 그 위에 유리를 설치하겠구나 라고 하는 단면들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닥 레벨은 동일한데 우리가 1층 부분에 봤더니 아까처럼 여기는 0레벨이고 여기는 플러스 900레벨이다 보니까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와 여기는 천장고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요 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천장 높이 3600인 지점과 여기서부터는 천장 높이 4200인 그러한 걸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창이 보였니? 여기는 벽체가 보였니? 인면이 어떤 요소가 이 부분을 표현할 거니? 등등으로 이 지하층 부분에 대한 평면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1층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 디테일한 치수와 계단 우리가 다 해결했고요. 발코니가 2300 나가는데 1층 FL 0레벨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얘기하고 있더라. 그리고 900이 올라가서 여기는 하부 오픈으로 빵꾸가 뚫려져 있고 여기는 상부 오픈으로 명기가 되더라. 그때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다? 300이라고 하는 중심선에서부터 여기까지는 300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2700이라고 하는 오프닝에 대한 치수 세부적으로 좀 더 구분이 되는 내용들 그리고 기둥 두께가 400에 400인데 마감 끝선이 창호에 대한 끝선이 400으로 돌출됐다는 얘기는 매달려 있는 개념으로 창이 설치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창에 대한 요 다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에 대한 창호는 어느 부분이에요? 나에 대한 창호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에서 얘는 띠용 다 부분에 대한 창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얘는 나 부분에 대한 창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 부분에 대한 창호 높이는 제로 레벨에서부터 4200까지 높이로 지정하고 다 부분에 있는 창의 높이는 FL 900으로부터 2400까지 올라가겠다. 이 바닥 레벨에서부터 창 높이가 2400까지만 올라가겠다라고 각각 단면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각 부에 대한 창호의 높이까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및 하부 오픈 주변으로는 안전난간이 1200짜리로 투시형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북카페가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7700으로 얘는 올라갈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3300에 대한 천장고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세부적인 구분을 했고요. 로비 상단에 대한 천장고도 4200으로 별도로 명기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면 같은 경우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다? 나홀로 기둥이 보인다. 얘도 나홀로 기둥이 인면으로 보일 거다. 여기가 빵꾸가 뚫렸으니까 난간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렇다면 이 난간 부분은 안전 난간이 인면도상에서 분명하게 명기가 돼야 되겠네 라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5개 공간이라고 주어지면서 여기에 상단에 요 처마가 요만큼 돌출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그 다음 층에서 한 번 더 유추가 되셔야 될 거라고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층으로 한번 넘어가 보니까요. 얘도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육실 FL에서부터 FL 제로 레벨이 GL에서부터 5,600 올라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단차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데 여기는 하부 오프닝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 레벨도 FL이 제로 똑같으니까 5개 데크의 외부 공간의 마감 레벨도 동일하구나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인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라 부분에 대한 창에 대한 설명들을 또 하고 있는데 제로 레벨에서부터 2,400까지만 올려주고 거기에 따른 요 마감의 이격선들은 500짜리로 나와 있고 이쪽은 또 400에 대한 마감 두께가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구나. 천장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뭐 이거는 뻔한 거잖아요. 이쪽 도화가 설치돼 얘는 이쪽 도화가 인면으로 표현될 거야. 여기에 전창으로 보이는 인면도와 여기에 개구부 문짝에 대한 놈이 인면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거야. 하부 오픈이니까 여기서도 떨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도 뭐가 필요하겠다. 난간이 인면으로 확실하게 표현되겠다. 그리고 밑에서 봤던 처마선이 얼마 돌출되나 봤더니 1300 돌출되면서 만들어지고 있구나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있었던 이 옹벽의 상단 레벨과 그 다음에 옹벽 옆에 있는 GL 레벨까지도 정확하게 찍어 놨더라. 이번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하나 분석만 하시게 되면 모든 조건들을 여러분들께 다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틀려야 되는 부분들은 없다고 좀 보여줍니다. 한 가지만 뭐가 더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재료에 대한 마감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선정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내용이니까 그냥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파라페 상단에 대한 레벨이 하나 더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SL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마감 두께는 350을 더해서 최종적인 마감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양 끝단에 들어가고 있는 파라페 상단 레벨은 FL에 대한 개념으로 10.6 레벨까지 다 레벨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지정해 놨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주 단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부분을 조금 실수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여기 부분 상세가 있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구나. 내부 공간, 외부 공간의 마감 레벨은 동일하지만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해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외단열인데 요 기초 지하층 바닥은 내단열로, 그 다음에 X5열도 내단열로 요 두 가지만 내단열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올방 외단열로 만들어주겠다. 그때 어떤 놈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외단열로만 만들어주게 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만들어지겠다. 결로 발생하겠다. 열교 현상이 최소한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겠다? 내단열로 일부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열교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겠습니까? 여기도 발코니 있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외부니까 단열재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어디가 취약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취약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내단열로 일부 감아 싸서 보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거지. 여기도 감아주시고 여기도 좀 감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단열 부분에 대한 안전을 여러분들께서 더 확보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의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강조할 내용들이 결국에는 열교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단열로 보강을 했다라든지 450이라고 하는 요 전체적인 5개 데크의 마감 두께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명기만 해주신다면 크게 좋은 점수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본 것처럼 단열의 방수가 취약한 부분이니까 여기는 이중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최상층 부분에 대한 단열재를 압출법으로 깔아주시고 묵은 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부목으로 깔아주는 걸 지정이 되어 있으니 50에 50 각 파이프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쪽 부분의 실내는 마감 지정되었잖아요. PVC 타일로 50에 대한 두께값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는 6인치 블록을 썼습니다. 왜? 높으니까. 여기는 낮으니까 4인치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외단열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드레인보드를 만들어주고 부주포 깔아주고 그 부주포를 요 유공강 하단까지 자갈 깔아주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정리가 되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내부에 또 방수제로, 그리고 여기에는 4인치 블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표현되면 훨씬 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 지하층에 대한 마감 두께 500에 대한 구성을 제가 그려드린 요 표대로 단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료가 구성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남겨주셨다면, 이번 단면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조금 전략적인 그런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시는 건축에서 라이센스를 이제는 취득하시고 더 당당하게, 더 멋지게 건축 인생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